자, 지난 수업 시간에 스토리 읽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스토리 읽기부터 할 겁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보는 관객들에게 중요한 서술 정보가 명백하게 전달돼야 합니다. 관객이 이야기의 요점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얼마나 잘 적절하게 운용을 했느냐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관객들이 집중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잘 찍은 셔트가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워서 관객들의 즐거움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아, 구성 요소의 이유와 활용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특히 등장인물이 또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찍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배우들처럼 어떤 영상 구성 요소들이 소통의 느낌과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영상 구조의 핵심입니다. 영상 구조는 콘트라스트와 조화의 원리를 통한 이해입니다. 콘트라스트는 다르다는 뜻이고 어떤 대비된다는 뜻이겠죠. 조화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단계가 18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24, 38, 45, 90, 80, 90,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밝은 부분은 확 쉽게 이게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대조되고 다른 두 회색 톤은 양끝의 가장 밝은 칸과 어두운 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 노출을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줘서 어느 정도는 이 흙의 농도를 짙게 해줄 수도 있고 얕게 해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구조에는 콘트라스트가 항상 중요한 것을 느껴보십시오. 콘트라스트입니다. 최대 콘트라스트는 오직 검은 톤과 흰 톤입니다. 콘트라스트는 강한 영상 강도를 가진 겁니다. 조화란 것은 약한 영상 강도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콘트라스트는 대비가 심한 거고 조화는 별로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쪽에 긴장이 있는가 한번 더 보실까요? 오른쪽에 서로 콘트라스트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이 영상의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왼쪽은 영상의 조화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의 강도가 약하죠. 보십시오. 오른쪽은 콘트라스트가 막 가득 차 있죠. 막 서로 엇갈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강도가 강한데 여기는 거의 영상이 밋밋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과 이렇게 조화, 콘트라스트와 조화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렘브란트 조명도 그렇습니다. 콘트라스트가 아주 강하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쌓여있죠. 밝은 부분이 있죠. 중앙에 철학자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물들이 중앙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렘브란트 조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콘트라스트가 강한 키아스크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명이에요? 키아스크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키아스크로 조명은 명암이 뚜렷한 조명이라는 겁니다. 조명에는 이렇게 명암이 뚜렷한 렘브란트 조명이 있는가 하면 아주 중간 톤의 베르메르적 조명이 있고 정말 강한 에드워드 호퍼의 강한 조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세 화가는 대표적인 화가는 에드워드 호퍼, 렘브란트, 그다음에 베르메르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키 조명은 아주 밝은 조명은 에드워드 호퍼고 중간 조명은 바로 베르메르고 세 번째 어두운 조명은 렘브란트입니다. 이 어두운 조명은 우리 범죄 영화나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엠마로 가는 제자가 나타나는 예수도 마찬가지죠. 중앙에 빛이 있고 주위에는 어둠이 있는 게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중간 아, 이게 렘브란트 조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우유 따른 여인, 조화적인 영상이죠. 빛이 무난하죠. 그렇지 않아요. 강한 콘트라스트가 없죠.
강한 콘트라스트가 있는 것은 네모라트 조명인데 베르멜의 조명이라고 하죠. 중간 톤에 밋하면서도 아주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뜨개질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베르멜의 어떤 영화의 특성이죠. 오늘 뭐 제가 에드워드 호퍼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렘브란트와 베르멜을 통해서 어쨌든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영상을 어떻게, 영상 구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걸 보시면 되게 강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왠지 모르게 사색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게 있겠죠. 하지만 베르멜의 조명은 평이하고 조화로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렘브란트 조명은 대비가 심한 거죠. 여기는 바로 조화적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렘브란트와 베르마르 어떤 영상의 특징, 빛의 이용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영화 편집이 무엇인가? 편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촬영 때 찍었던 것을 붙이는 겁니다. 편집에도 어떤 어느 정도 문법이 있고 다 나름대로 어,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영화 편집은 셔터들이 지속 기간과 병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셔터를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그것들이 표시되는 것이 영화 편집입니다. 영화 편집 능력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영화 작가에게 유익함을 제공합니다. 각 셔터들은 다양한 버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또 규칙을 벗어나서 찍을 수 있습니다. 모든 셔터를 촬영한 후에 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한 그걸 가지고 미적으로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순서로 셔터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째, 편집은 배우나 카메라 기술, 스텝의 실수로 최초의 셔터가 망가져 다시 한번 시도할 때 중요합니다. 또 편집 때, 촬영 때 잘못됐던 것을 다시 편집 때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어떤 테이크의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정도 찍었다 칩시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 부분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숏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이크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 각각에서 좋은 부분을 사용하여 전체를 다시 만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유용하다는 겁니다. 둘째, 영화 작가가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시퀀스로 영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가 촬영을 해서 쇼트리스트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스토리보드 준비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시퀀스로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프리프로덕션을 하는 것도 영화를 가장 경제적으로 찍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뭐 한 영화에 100억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그 준비 기간은 1년 넘게 준비할 겁니다. 영화에서 어떤 가치들은 모든 셔트를 찍어 함께 모아둔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편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촬영하는 동안 모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촬영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서 편집 때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자에게 어떤 암시를 전해주는 긴장과 감정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이 전체 영화의 최종 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장과 감정이 영화를 하는 동안 발생될 수 있겠죠. 자, 몽타주라는 개념 들어봅시다. 몽타주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이 덩어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마스터 셔터가 있죠. 하나의 셔터를 한꺼번에 찍는 것, 하나의 장면을 한꺼번에 찍는 것은 마스터 셔터라고 하지만 몽타주는 그 마스터 셔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찍는 셔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몽타주와 보통 미장센과 몽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장센은 어쨌든 오랫동안 그 롱테이크로 찍은다고 보시면 되겠죠. 몽타주는 짧게 찍어서 나중에 그것을 편집하게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몽타주는 올리기 혹은 모으기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런 영화 편집의 전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수많은 셔터들을 하나의 완성된 영화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필름의 몽타주 시는
편집하는 스타일이나 전체 영화의 편집 스타일을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몽타주를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게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의서 몽타주는 미장센의 대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장센은 롱테이크, 오랫동안 찍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몽타주는 뭐 어떨 때는 1초, 어떨 때는 10초, 뭐 그런 등등의 수로 찍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장센은 한 1, 2분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 심지어는 8분짜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미장센과 몽타주는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의 효과는 몽타주나 미장센을 통해 혹은 두 가지 모드를 통해 얻어집니다. 모든 영화는 몽타주를 이용합니다. 하나의 쇼트에서 다른 쇼트의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몽타주를 이용하게 되겠죠. 쇼트에서 쇼트의 전환이 극소화된 영화의 경우 우리는 몽타주가 미장센에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미장센은 많은 정보들의 조각들에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배열된 것입니다. 하나는 전면에, 또 다른 것은 배우에라는 식으로, 그러므로 컷하지 않는 것은 컷하는 만큼이나 몽타주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평론가 앙드레 바쟁은 미장센을 몽타주에 대립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영화 작가는 현실성의 측면에서 더 큰 믿음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쟁은 씬을 적절히 연출한 영화 작가는 쇼트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 관객 흥미를 유발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바쟁을 깊이 있는 구성이라고 알려진 스타일 분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장센 감독은 사진가나 무대 감독 이상의 무엇이 되기 위해 주변과 사이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여 쫓아갈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의 층위를 포함한 공간적 깊이 속에서 쇼트나 씬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타주 지향적 감독은 나는 언제나 나중에 편집실에서 자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촬영 중에는 구성에 대해서 느슨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에는 두 테크닉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 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 편집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영화는 이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조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어쨌든 편집과 촬영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되면서 실제로 두 테크닉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원판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있죠. 원판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영화는 성공할 수 없고 편집으로도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점이 나갔다. 편집에서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편집을 위해서고 좋은 영화 작품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센의 깊이 있는 구성력 접근하고 불릴 수 있는 신을 한번 묘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장센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쨌든 동작들의 행동들의 장면이 끝나가는 것을 미장센으로 찍으면 되겠죠. 극단의 효과를 위해서 미장센이 부가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신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영화를 보면서 미장센은 어떤 건가? 그래서 예술 영화를 보면 미장센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우리가 아름다운 시절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롱테이크로 많이 찍어서 미장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만다라에서도 이렇게 미장센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씬을 찍기 전에 어떻게 할지, 어떤 방법으로 씬을 책으로 만들게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나 두 가지 방법, 깊이 있는 구성, 그리고 코드로 분해된 방법 모두를 사용해 찍어 편집 과정으로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촬영을 잘해야 되고 또 편집을 잘해서 두 개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아무리 편집의 미학이라고도 또 영화를 정의하고 있죠. 편집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뭐 영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화의 핵심은 감독에 있죠. 그래서 막대한 책임량에 비추어 감독은 아마도
영화 제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은 흔히 배의 선장, 군대의 장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등에 비유됩니다. 작가 이름과 창제적 통제입니다. 오테르, A-U-T-E-U-R은 프랑스어로 작가라는 뜻입니다. 1950년대 영화 비평가들에 의해서 발전된 작가 이론은 저자가 책의 작가이듯 영화 감독이 영화의 작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 작가라는 것은 자신만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고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또 공통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영화 감독을 영화 작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흔히 누벨바그, 뉴웨이브 시대 때 가장 많이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영화가 예술 작품이라면 그것은 한 예술가의 덕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에 착수하는 첫 번째 사람은 창조적 통제를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영화 가장 길게 작업하고 배우와 촬영기사와 편집자와 함께 대본을 연구하는 사람이며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배우 예술가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할 당위성은 없지만 가장 큰 창조적 통제를 발휘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당신이 영화 감독이다. 자, 그렇다면 완고한 기술자, 배우 집단과 작업을 할 때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볼까요? 이건 영화 제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직접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과에서는 이거 쉽게 알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쇼트리스트의 준비입니다. 쇼트를 어떻게 찍을 건지. 예를 들면 밤에 찍을 것들과 낮에 찍을 것과 아침에 찍을 것과 점심 때 찍을 것과 저녁에 찍을 것 다 쇼트를 나눠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찍을 것들 다사닥 신들이 틀리지만 오전에 찍을 거 찍고 오후에 찍을 거 찍고 저녁에 찍을 거 찍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본이 끝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 많은 영화 제작자들은 쇼트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좋은 리스트는 영화를 찍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감을 보여줍니다. 보완 촬영 없이 메스터로 연기한 씬과 보완 촬영을 철저히 한 씬은 제작 시간과 비용에서 막대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60명 스태프들이 하루만 늦어진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차이 나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날라갑니다. 식사비만 해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10,000원 가지고 60명 보면 600만 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쇼트리스트는 씬을 분석하기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작업하게 될 사람들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쇼트리스트 한번 볼까요? 시우는 클로즈업이죠. 세미모어가 벽난로 옆에서 자고 있다. 한 인물이 클로즈업에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움 샷이라고 보고 있죠. 제이크가 부엌에 있다. 그러면 허리 정도까지를 미디움 샷이라고 보고 보면 되겠죠. 또 바스트 샷은 브루테가 다니면서 제이크와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이 정도 이게 뭐랄까 단추에 있는 가슴 장면을 바스트 장면이라고 합니다. 컷어웨이 클로즈업입니다. 세미모가 옆으로 구른다. 컷어웨이는 이 컷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컷어웨이, 그래서 컷어웨이 시유 클로즈업입니다. 인서트 샷은 여러분들이 어떤 병들을 찍는다 그런 등등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쇼트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서 어떻게 찍을 건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바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가 준비돼야 될 겁니다. 모든 영화 제작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보드를 준비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는 스케치 시리즈, 적어도 영화의 한 쇼트당 한 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각 스케치 밑에는 쇼트의 설명과 그 시점에 나오는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시나리오가 그림으로 표현되는 게 스토리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스토리보드 없이는 영화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토리보드가 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모든 스태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가 뭔가
스토리보드,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린다 해서 스토리보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 제작을 어느 정도 알게 되겠죠. 저 다음에는 어쨌든 또 영화 제작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